폭염경보가 11일째 이어진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땡볕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건설 노동자와 한증막같이 좁은 공간의 쪽방촌 주민들은 말 그대로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쇠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온몸에서 쏟아지는 땀을 식히려 머리에 물을 붓고 마셔도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변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지만 용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 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은 그냥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냥 가만 서 있어도 땀이 납니다. 그늘이 없다 보니 바닥은 그야말로 달궈진 프라이팬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장에 들어온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지만 바닥에서 복사되는 열 때문에 얼굴은 후끈거리고 온몸은 땀에 젖었습니다. 바닥의 온도를 재어보니 43.5도에 육박합니다. 바닥에 얼음을 쏟아보니 3분 만에 금방 녹아버립니다. 엄청 덥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도 이제 매일같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시간을 정해놔서 이제 매일 드리면서 이거라도 더위 식히시라고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조차 폭염을 피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이 쪽방엔 냉방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온도는 밖과 비슷하지만 습도는 70%를 넘어 들어온 지 5분 만에 땀범벅이 됐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실내는 한증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팔 하나를 겨우 필 정도로 좁은 방 안의 냉방 시설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선풍기를 입구에다 켜놓으면 이제 찬바람 땡기게 하니까 문을 닫으면 더워서 못 있어요.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염경보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하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아침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경남이 모두 직접 영향권에 포함된 가운데 9일 오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여름 태풍에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 경남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물에 잠긴 부산 남항체육공원입니다. 방제 호안을 타고 넘어온 바닷물이 빠지지 않아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던 곳입니다. 지난주부터는 물막이 역할을 한 서방파제를 뚫는 작업이 한창인데 태풍 카눈이 오기 전까지 마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작년 8월, 7, 8월에 태풍이 와서 손실이 그만큼 입었으면 올해 7, 8월에 올 거라 뻔한데 이제 와서 태풍 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신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흰남노로 모든 게 박살났던 부산 송도의 초고층 아파트 앞입니다. 도로 옆 빈 공터에는 어느덧 2단에 걸친 가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유물을 막을 볼라드부터 상가 앞 차수벽까지 설치하고 있지만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2단계 방제 호안 공사는 이제 막 공사비만 확보했을 뿐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앞으로 4년이나 남았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계속된 폭우로 무너졌던 이 빈집은 여전히 방치돼 있어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다 급이 가갖고 바람만 좀 불고 그래도 저 타이루가 떨어져가고 땅으로 떨어져가고 깨진 소리가 나고 하는데 저녁은 잠을 못 자고. 태풍이 부산 경남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갑작스런 여름 태풍의 급습에 부산 경남은 또다시 초긴장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지난 5일 역주행 택시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사흘 전엔 오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같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걸로 확인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해질 무렵 창원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총알같이 달려온 택시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 앞부분에서는 폭발과 같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내버스는 종이장처럼 찢겨졌고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부서진 파편들로 엉망진창입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네 방향의 차량들이 만나는 사거리입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 직전의 도로입니다. 내리막 경사의 좌우로 구분 도로입니다.
4km가량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달린 뒤 나오는 내리막 곡선 구간의 교차로는 늘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사망 사고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나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이 교차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역시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잦은 교통사고로 불안감이 컸습니다. 내리막길도 있고 차가 새벽 3시에도 나고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기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엉망진창입니다. 경찰과 마산해운군은 사고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속 방지턱과 신호기,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선 도로에서 좌로 조금 굽은 도로고 비탈이 한 10km 경사가 있습니다. 조금 사고의 우려는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하고 파손된 블랙박스를 복원해 사고 원인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2030 부산엑스포가 열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1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코레일 등 공기업들이 수익성을 따지면서 사업에서 발을 빼려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은 노후 항만과 중동구 원도심 일대를 첨단 해양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의 오랜 수건인 원도심 대개조 사업으로 이 부지는 2030 부산 세계엑스포 개최지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사업이 그 이후 제속도를 못 내고 사실상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코레일 등 공기업이 사업 참여를 최종 확정하는 실시 협약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오염 정화비와 항운노조 보상비 등으로 사업비가 1조 원가량 더 들자 발을 빼려 하는 겁니다. 예타 통과 이후에 한 7천억 내지 1조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액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성 지수인 PI 지수가 이제 좀 낮게 나오고 간에 이제 얘기가 계속 되어 왔던 거죠. 엑스포를 준비하려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막히면서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승인 등 주요 일정들이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2030 계획도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세계적인 또 미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 향후 부산 발전에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급한 대로 부산항만공사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추후에 동참한다는 보장이 없어 북항 2단계 사업 추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잇따른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임신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울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민간에서 해오던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을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기획보도 6번째 순서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20대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혼자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무작정 부산 홍법사 행복드림센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양도 생각했지만 상담 뒤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하고 있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아기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처음에는 어쨌든 아기를 어떻게라도 입양을 하든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출생신고를 하고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거죠. 100일 정도 머물면서 A씨는 낮에는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밤에는 퇴근 뒤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두려웠지만 센터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다메소 뇌증이라고 이제 희귀병
의심 진단을 받아서 뇌전증이나 발달 장애가 될 확률이 높다고 일단 제 심리 상태를 제일 많이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른바 위기 임신 상황에서 A씨를 도운 건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였습니다. 그 안내 책자만 주고 제가 직접 그 미혼모센터나 이런 데를 다 연락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기초수급자라도 일단 신청을 먼저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는데 그 기초수급자분도 뭐 애 아빠는 왜 없냐. 홍법사 행복드림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는 전국에 모두 13곳, 지역별로 위기 임신 가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지자체나 국가에 속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일시 보호소 형태로 등록하려던 행복드림센터도 비밀 보장 등이 어려워 결국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긴급 일시 보호소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서류를 좀 준비도 해봤는데 우리가 그냥 또 공식적인 일시 보호소가 된다면 안 올 것이다. 지난 2019년 여성가족부가 가족 상담 전화에 임신 출산 갈등 상담을 추가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1644-662는 사실은 의지를 갖고 외워야 되는 번호예요. 그러면 그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으면 심리 상담을 백날 해봤자 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를 접근을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미신고 아동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위기 임신 출산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은 보건복지부, 미혼모 지원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나눠진 가운데 성급한 추진은 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위기 임신 가정 지원을 주도하는 형태의 정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 시급한 이유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문이 부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은 엑스포 홍보기회로 삼겠다며 속도를 냈는데 이제는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청소년들은 이번에 스웨덴과 멕시코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들입니다. 공식 행사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3개 팀으로 나눠 부산을 찾았는데 원도심부터 동부산까지 부산 전역을 즐겼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일찌감치 잼버리 참가팀을 부산으로 초청해 엑스포 유치 홍보에 주력했는데요. 정작 지금은 오히려 잼버리 사태 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가 이미 퇴영했고 영국 대원 5명은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BBC나 로이터 같은 유력 외신들은 차기 엑스포 개최를 노리는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외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이 그리고 부산이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과연 잘 치러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전 세계인이 새삼하게 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잼버리 대회와 엑스포는 완전히 다른 행사라며 선을 긋지만 불안한 표정은 감추지 못합니다. 전혀 그 엑스포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이걸 끝까지 잼버리 대회에서 발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급하게 10,000명가량이 부산을 찾아도 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관광공사와 만반의 준비에 분주합니다. 태풍 카눈 영향 등 여전히 변수가 많은 가운데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 홍보 효과는커녕 잼버리 역풍이나 안 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카멜레온의 변화무쌍한 색깔은 빛의 회절과 반사로 나타나는 이른바 구조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3D 프린팅 기술로 이 구조색의 원리를 적용한 첨단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건영 기자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의 피부색,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색은 특정 색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반사해내는 미세 구조가 만들어내는 이른바 구조색입니다. 제가 이렇게 광원을 움직일 때마다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피사체가 가진 색상의 특성이 아니라 이 광원의 조사각에 생기는 바로 구조색의 원리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연구팀이 구조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구조색 제어의 핵심은 머리카락 두께 1000분의 1 수준의 미세한 회절 격자를 만드는 것.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 3D 프린팅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이 기술은 염료나 발광 다이오드 소자 없이 천연 색상을 구현합니다. 기존 디스플레이들과는 기본 원리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 쓰다 보면 타버리는 거죠.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거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염료도 쓰지 않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투명 소재에다 회절 격자를 프린팅할 수 있는 만큼 그 활용처는 광범위합니다.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형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창문, 증강현실 장치는 물론 기계공학과 생의학 분야에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이제 폼팩트 프리, 그러니까 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스플레이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기술이 핵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급 SCI 학술지인 ACS 나노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될 만큼 이미 세계학계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의 한 배달 전문 밀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2일부터 배달 전문 A 밀면집을 이용한 고객 100여 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고객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밀면집의 식재료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5일 프로야구 롯데가 경기에서 진 것에 화가 나 사직야구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했습니다. 또 김해공항과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부산경찰에 접수된 살인예고 게시글 7건 가운데 3건은 게시자가 붙잡혔고 4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오늘 북구 모 초등학교의 폭행 피해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근무지 변경, 법률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피해 교사는 2학기부터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체납액이 처음으로 400억 원을 넘긴 양산시는 추적징수 TF팀을 구성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에 대한 추적에 나섰으며 제보를 통해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징수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독 태풍이 일찍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만큼 모레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남해안은 모레 오후에, 부산과 그 밖의 경남은 모레 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많은 비와 함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만큼 대비 철저하게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서 내일도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바깥 활동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부산과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진주가 35도, 거창 34도, 남해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은 35도에서 36도를 보이겠고요. 부산과 양산은 35도, 김해는 36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고요. 전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고요. 부산과 경남은 목요일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